맛있는 테마 메리츠종금증권 이재호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입니다. 네, 맛있는 테마에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좀 부진해요. 차장님 먼저 응원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번 좀 손절가에 도달했던 알톤 스포츠 바로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손절가에 도달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지난주 초반까지는 움직임이 괜찮다가, 실제로 이제 수요일인가요? 예. 수요일이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이었네요. 화요일날 어쨌든 뭐, 대주주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분 매각하면서 뭐, 인수 주체를 찾고 있는 쪽이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뭐, 고려하고 있다라는 정도인데, 어쨌든 이것이 반대로 호재로 작동한 경우가 있고, 안 좋은 알톤처럼 안 좋은 경우로 작동한 경우가 있는데, 알톤은 회사가 실적도 잘 내고 괜찮았죠. 괜찮은 업체인데, 사업도 잘 영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를 매도를 하느냐, 팔라고 하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좀 주가를 급락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루머 중에서 이제 이녹스 쪽으로 좀 매각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매각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좀 주가 매물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알톤의 가치가 이제 훼손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이탈해서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매 시점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은 어쨌든 하한가 이후에 계속 행보 중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추가적인 매물이 급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1,500원이나 10,000원 사이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올라가는 시기의 문제지 한번 적당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손절 안 하신 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맛있는 테마 또 엊그제 NHN 엔터도 추천이 나왔는데 그것도 손절가에 좀 짧게 도달을 했습니다. 조금 더 좀 좋은 스토리들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심기일전해서 승률을 높이면 되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인터파크 NT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발단으로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소득 증가 그리고 이제 5일제 근무는 거의 정착화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5일제 근무긴 합니다만은 중소기업들까지 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또 자유여행이라든가 가족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인터파크 INT의 성장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도는 이제 세월호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공연 등의 이제 엔터 사업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일단 이제 공연 등의 이제 문화 체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작년에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작년에 낮은 기저 효과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증가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쪽이고 정규로 본다라면은 일단 이제 인터파크는 이제 온라인 여행 중이니까 온라인 여행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좀 보는데 선진국이 온라인 여행 같은 경우는 거의 45%, 한 50% 정도까지 침투율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다면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여행 침투율은 20%대, 25%,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은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2010년 이후에 1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작년까지 해서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2배 가까운 고성장을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또 엔터 쪽도 이제 인터파크 엔터의 가장 중요한 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취급고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 부분에 취급고가 1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서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든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은 올해는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여행사들 주가가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주가들이 몇 년째 쉬다가 실적도 부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춘절, 설날을 앞두고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INT는 딱 상장한 지 오늘로 1년째네요, 차장님. 예, 오늘 네, 딱 그죠. 1년째 가지고 그런 것 와주셨는데, 네. 그동안은 좀 사건, 사고가 많았다, 좀 여건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얼핏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는 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월드컵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뭐 이로 인해서 이제 공연 시장 자체가 좀 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재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파크 INT가 뭐 여행보다는 엔터 쪽이 뭐 주력이었죠, 실적에서. 뭐 이쪽이 거의 뭐 실적을 이끌어갔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뭐 작년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 사건 사고들로 인해 가지고 엔터 쪽에 뭐 실적이 좀 정체되었다, 부진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마디마디 조정도 뭐 나오고 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대신에 이것은 이제 여행 쪽으로 이제 커버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이제 엔터 쪽의 부진, 뭐 이것은 좀 이제 위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뭐 도서 부분 같은 경우는 도서 정가제 시행을 했죠. 이로 인해서 뭐 도서 정가제도 있었고, 또한 뭐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뉴스를 많이 보고 뭐 책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보는 그런 시장 분위기여서 전체적으로 작년 도서 시장도 부진했다라 이제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라든가 쇼핑 부분이 여전히 이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터파크의 INT의 약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행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이제 항공권 검색 서비스에 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작년도에 있었죠. 그러면서 급락도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런 뭐 네이버 같은 기업이 검색 서비스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진출한다라면 아무래도 경쟁자가 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약점이고 위기라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인터파크 INT가 공연, 도서, 그리고 여행, 이 각 분야가 점유율 차원에서는 거의 1위권인가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미리 수치를 좀 요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어서요. 네. 네. 그렇죠. 공연 같은 경우는 제일 매출이 큰 게 이제 티켓 판매 쪽이죠. 뭐, 그러면 여기는 뭐 거의 뭐 점유율이라 보시면 되고,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여행이니까, 사실 오프라인 여행사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를 비롯해서 이제 이 오프라인 여행사들을 인터파크 INT가 이제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작년에 네네. 이제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인터파크의 일단 여행이라든가 그리고 이 공연 엔터 쪽 공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크레스를 이제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이버가 항공권 검색 서비스 진출한 건 몰랐네요. 항공권을 네이버에서 또 검색한다면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또 이게 네. 같이 되면은 쇼핑도 그렇거든요. 쇼핑도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용해 보다 보니까 항공권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좀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말씀하셨던 여행사들이 좀 패배한 줄 알았더니 또 지난달 실적 성장률이 좀 좋았더라고요. 여행사들이. 이런 부분들, 인터파크 INT는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 보일까요? 하나투어라든가 이제 모두투어와 다르게 이제 온라인 여행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네이버의 진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뭐 선진국의 사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한국어 검색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흐지부지 되고 말아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가 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이제 뭐 메이저 업체들 뭐 온라인 투어라든가 웹투어 등의 메이저 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참여를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와 비춰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네이버의 진출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있잖아요, 작년도에. 그렇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네이버의 진출이 이 온라인 영업에서 성공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파크 INT 올해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될지 가격적인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여행 부분의 고속 성장은 올해도 지속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하나 투어라든가 모두 투어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멈추돼 있다, 정체돼 있다, 뭐 이 정도를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뭐 실적 고려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공연 렌터 쪽에서 이 부분을 여행주 이제 커버를 하는 그런 뭐 실적들을 보여줬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증권사별로 이제 컨센서스는 약간은 뭐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올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뭐 이견에는 뭐 토를 달지 않는 뭐 그런 분위기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는 올해 부진했던 사업, 뭐 도서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쪽도 역시 흑자로 전환되기는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은 흑자폭을 줄이면서 뭐 전체 이익을 갉아먹었던 뭐 그런 흐름에서부터는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 부분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지 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한 10%대, 한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엔터가 여행이 이끌고 공연 엔터 부분이 정상화 궤도를 찾나가면은 분명히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지금 23,4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한 23,000원 저는 21선 정도가 되겠죠. 뭐 그 정도 가격 정도를 기다리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목표가는 뭐 중기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우 차장, 인터파크 INT의 도서 부분 적자 축소, 엔터 부분의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증권가에서는 쇼핑이나 도서 부분의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견 이재우 차장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과연 여행 부분의 성장세,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인터파크 INT에 숨겨져 있는 테마 턴어라운드 기대와 여행 부문의 성장세였습니다.